타인의 말 한마디가 사흘밤을 뒤척이게 만든다면 그대는 이미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상대가 던진 말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키운 억측이 그대를 잠 못 이루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 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 이는 헛된 조언이다. 마음이란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대가 필요한 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명민한 자기 관찰이며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대응이다. 이 영상은 그대에게 강철 같은 무심함을 주지 않는다. 대신 물과 같은 유연함, 바위와 같은 중심,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을 줄 것이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은 타인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데 있다. 이제부터 펼쳐질 10가지 가르침은 그대가 관계의 노예에서 관계의 주인으로 서는 길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들어라. 그대의 삶이 바뀔 것이다. 1장, 상처의 진원지를 찾아라.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이 문제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다. 그대가 그 말에 덧붙인 1000가지 의미가 그대를 잠식한다. 누군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는 6글자에 불과하다. 하나, 그대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변한다. 내가 무능해 보이는구나. 내 처지가 비참하다는 뜻이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이구나. 그대 스스로 상처를 100배로 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실체다. 유배지에서 나는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 관료가 선생께서는 이제 글보다 농사에 마음을 두시는 듯 하오라 했다. 그 순간 나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내 학문을 폄하하는구나. 나를 폐인 취급하는구나. 사흘밤을 뛰쳐겼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소?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답했다. 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상대는 진작 잊었다. 상처는 오로지 내 안에서만 자라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이다. 고통의 90%는 내가 만든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상대의 말과 내 해석을 분리하라. 누군가 말을 던졌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라. 한 박자 멈추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저 사람이 한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 내가 덧붙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왼쪽에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적고 오른쪽에는 내가 해석한 의미를 적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이 10배는 길었다. 상대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는 10가지 의미를 붙여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을 한 달간 지속하자 패턴이 보였다. 나는 유독 능력에 대한 말에 예민했다. 수척하다, 한가하다, 여유롭다 같은 말들이 모두 무능하다로 번역되어 내 귓가에 들렸다. 이것이 내 약점이었다. 약점을 아는 순간 비로소 방어할 수 있다. 그대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 노트 한 권을 준비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대화를 복기하라. 상대의 말과 내 해석을 나누어 적어라. 일주일이면 그대 마음의 지도가 그려질 것이다. 어떤 말에 약한지, 왜 그런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면 증거를 대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대는 증거를 댈 수 없다. 단지 느낌일 뿐이다.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분명히 구분하라. 세 번째 단계는 대안 해석을 만드는 것이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를 나를 걱정하는구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유로워 보이네를 내가 평온해 보이는구나로 들을 수도 있다. 같은 말도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대가 해석의 주인이 되어라. 마지막 단계는 확인이다. 불확실하면 물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대부분의 오해는 확인 한 번으로 풀린다. 하나, 사람들은 확인을 두려워한다. 비겁한 마음에 억측만 키운다. 용기를 내어 물어라. 진실은 언제나 명료하다. 이 5단계를 반복하라. 기록하고, 분리하고, 검증하고, 재해석하고, 확인하라. 석 달이면 그대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다. 2장. 사람을 분류하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세상 사람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자는 반드시 상처받는다. 사람에는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대응법이 다르다. 이를 모르면 매번 같은 상처를 입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그리고 마음을 해치는 자들을 5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비난형이다. 이들은 언제나 남의 허물을 찾고 지적하고 깎아내린다.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래서야 되겠느냐가 입버릇이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대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된다. 둘째, 도발형이다. 이들은 은근히 자극하여 그대의 감정을 끌어낸다. 자네는 그런 것도 모르나 요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라며 그대를 초조하게 만든다. 그대가 반응하면 그들은 농담인데 왜 그러나며 되레 그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셋째, 왜곡형이다. 이들은 사실을 비틀어 소문을 퍼뜨린다. 그대가 한 말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을 바꾸고 자기 해석을 덧붙여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대는 억울하게 오해받는다. 넷째, 의존형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위로와 조언을 구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먹고 나아지지 않으면 도리어 그대를 원망한다. 함께 있으면 그대가 무력감에 빠진다. 다섯째, 무게형이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불평, 한탄, 불운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대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지운다. 헤어지고 나면 그대는 기진맥진해진다. 이 5 유형을 알면 대응이 쉬워진다. 비난형에게는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비난은 그들의 불안에서 나온다. 그대와는 상관없다. 도발형에게는 반응하지 마라. 그들은 그대의 반응을 먹고 산다. 무덤덤하게 흘려라. 왜곡형에게는 명확히 하라. 내가 한 말은 이것이다. 그대가 전한 것은 다르다고 직접 바로잡아라. 소문은 근원에서 끊어야 한다. 의존형에게는 경계를 세워라. 나는 여기까지 도울 수 있다고 분명히 하라. 무한정 주면 그대가 망가진다. 무게형에게는 시간을 제한하라. 30분 만나고 헤어져라. 그들의 무게에 끌려들면 그대까지 가라앉는다. 이제 그대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류해보라. 종이를 꺼내 이름을 적고 각자가 어느 유형인지 표시하라. 놀랍게도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5 유형에 속한다. 유형을 알면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 아, 저 사람은 도발형이구나. 반응하지 말아야지라고 냉정히 대응할 수 있다.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냉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지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다가는 그대만 손해다. 사람을 알아야 관계를 지킬 수 있다. 3장. 내 약점을 파악하라. 그대는 스스로를 얼마나 아는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왜 그 말이 아픈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그대는 방어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유독 무용지물이라는 느낌을 주는 말에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가하시겠습니다. 여유로우시겠습니다. 별일 없으시겠습니다. 같은 말들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지만 내게는 그대는 쓸모없다로 들렸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배 초기의 상실감 때문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하던 내가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무력감이 그 말들을 칼날로 만들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어떤 약점이 있을 것이다. 능력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외모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 인기를 걱정하는 사람, 성실성을 의심받는 게 싫은 사람, 돈에 관한 말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 각자의 약점은 다르다. 약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최근 일주일간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어떤 말, 어떤 상황이었는가. 공통점을 찾아라. 3번 이상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그대의 약점이다. 약점을 찾았다면 그 뿌리를 파고들어라. 왜 그것에 민감한가? 어린 시절 경험인가? 최근의 실패인가? 주변의 평가인가? 뿌리를 알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된다. 단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일 뿐이다. 나는 내 약점을 알고 나서 이렇게 대응했다. 한가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는 속으로 나는 한가하지 않다. 나는 쓸모 있다고 항변하며 괴로워했다. 이제는 다르다. 아, 저 말이 내 약점을 건드렸구나.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내 상처의 반응이다라고 인식한다. 그러면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더 나아가 나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훈련을 했다. 한가하다는 말을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했다. 실제로 유배지에서의 한가함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저술하는 시간이 되었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었다. 그대도 약점을 적으로 보지 마라. 약점은 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뒷면이다. 능력에 민감하다면 그대는 유능함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외모에 신경 쓴다면 그대는 자기 관리를 소중히 여긴다. 약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어라. 그러면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약점을 안다는 것은 방패를 얻는 것이다. 적이 어디를 공격할지 알면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대여, 오늘부터 자신을 관찰하라. 어떤 말에 가슴이 철렁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눈물이 나는지, 어떤 비교에 치가 떨리는지 기록하라. 한 달이면 그대 자신의 지도가 완성될 것이다. 그 지도가 그대를 지킨다. 4장, 감정 신호를 읽어라. 몸이 먼저 알고 있다. 그대의 몸은 마음보다 정직하다.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몸은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감정에 점수를 매기는 습관을 들였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 내 기분이 100이라고 치자. 만나고 난 후 70으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30을 가져간 것이다. 다시 만났을 때 50이 되었다면 이제 50을 빼앗아 간다. 3번째 만남에서 30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다. 많은 사람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해야 하니까 나만 이상한 건가 하며 자신을 의심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감정은 그대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보호장치다. 무시하면 그대가 망가진다. 점수를 기록하라. 노트에 만난 사람의 이름과 만난 후의 감정 상태를 적어라. 100점에서 몇 점이 되었는지 숫자로 표시하라. 한 달간 기록하면 패턴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10점씩 깎아먹는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는데 50점이 사라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점수가 올라간다. 80에서 90으로, 60에서 80으로.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사람은 그대에게 독이다. 설령 그가 나쁜 의도가 없어도 그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궁합의 문제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억지로 섞으려 하면 둘 다 망가진다. 감정 점수가 3번 연속 하락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라.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거나 아예 거리를 두어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반대로 점수를 올려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그들과는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누어라. 이들이 그대의 진짜 사람이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에 쓸 시간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에 투자하라. 또한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라.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배가 아프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이것은 거부 신호다. 몸이 먼저 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피해라. 무시하지 마라. 만남이 끝난 후에도 몸을 체크하라. 어깨가 무겁다면, 목이 뻐근하다면, 소화가 안 된다면 이는 스트레스의 증거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괜찮지 않다고 외치는 것이다. 감정 신호를 읽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꾸준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확실한 나침반은 없다. 그대의 몸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5장. 직접 말하는 연습을 하라. 그대가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편하고 화나고 억울해도 참는다. 참으면 성숙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누군가 그대의 경계를 넘었을 때 즉시 말해야 한다. 그 말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한 지방 유생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대, 지금 예의도를 벗어났소? 이 한마디로 그는 멈추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것이 직원의 기술이다. 직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상대가 화낼까봐. 둘째,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나 생각해보라. 그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화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미 그는 그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더 나빠질 게 없다. 오히려 그대가 말함으로써 그가 멈추거나 관계가 정리된다. 둘 다 그대에게 이득이다. 직원을 연습하라.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라. 당신의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10번, 20번 말하라.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린다. 입술이 바짝 마른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실제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다. 직원의 핵심은 명확함이다.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마라. 그게 좀, 괜찮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는 알아듣지 못한다. 당신의 그 행동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라. 또한 직원은 빨라야 한다. 일주일 뒤에 말하면 이미 늦다. 상대는 잊었고 그대만 골마 있다. 불편한 일이 생긴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말하라. 어제 당신이 한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진다. 직언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어제 한 말은 내 의도를 왜곡했습니다라고 하라. 인격을 공격하면 방어만 유발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면 상대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직언은 욕으로 끝나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만남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요구가 없으면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 직언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대여, 더 이상 참지 마라. 말하라. 그대의 목소리가 그대를 지킨다. 6장. 경계를 세워라.
그대에게 경계가 있는가? 어디까지는 허락하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는 선이 명확한가? 없다면 그대는 끊임없이 침범당한다. 경계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편안한 영역과 불편한 영역을 나누는 선이다. 예를 들어 내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은 여기까지, 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 내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이 범위까지라는 선이다. 많은 사람이 경계가 없다. 아니, 있어도 지키지 못한다. 누가 사생활을 묻으면 대답해야 할 것 같고, 부탁하면 들어줘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달라면 내줘야 할 것 같다. 그러다가 진이 빠지고 화가 나고 상처받는다. 경계를 세우는 첫 단계는 내 한계를 아는 것이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까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까지 타인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가? 얼마나 깊은 질문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파악하라. 나는 유배지에서 방문객이 많았다. 처음에는 모두를 받아들였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았다. 결과는 탈진이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내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규칙을 정했다. 오전에만 손님을 받고 오후는 저술 시간으로 삼았다. 한 사람당 한 시즌이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정중히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경계를 세운 후 나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오전에 만나는 손님에게는 온전히 집중했고 오후에는 내 일에 몰두했다. 균형이 잡히니 마음도 평온해졌다. 경계를 알렸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걱정하는가. 괜찮다. 진짜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경계를 받아들인다. 오히려 그렇구나. 알겠다며 이해한다. 반대로 경계를 무시하고 계속 침범하는 사람은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는까지는 할 수 있지만 는 어렵습니다. 시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후에는 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답할 수 있지만 저것은 사적인 영역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하라. 경계는 벽이 아니다. 문이다. 열 때와 닫을 때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항상 열어놓으면 지치고 항상 닫아놓으면 고립된다. 때에 따라 열고 닫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대여, 오늘 당장 경계를 그려라.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적어보라. 그리고 다음에 누가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대의 경계가 그대를 지킨다. 7장, 관계의 단계를 조절하라. 그대는 관계를 흑백으로만 본다. 친구이거나 남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하지만 관계에는 무수한 단계가 있다. 이를 모르면 극단적인 선택만 하게 된다. 나는 관계를 4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친후. 마음을 나누고 깊이 신뢰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다. 둘째, 지인. 알고 지내지만 깊이는 제한적이다. 셋째, 아는 사람. 얼굴을 알고 인사는 하지만 그뿐이다. 넷째,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다. 이 4단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관계 조절이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친후에서 지인으로 내린다. 또 불편하면 지인에서 아는 사람으로 내린다. 여전히 문제라면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조절을 못한다. 친구는 영원히 친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 친구가 되면 계속 만나야 하고 깊이 대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폭발한다.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극단으로 간다. 이것은 어리석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고
마음도 바뀐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지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다. 관계를 조절하는 법은 이렇다. 상대가 3번 연속으로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한 단계 내린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이야기의 깊이를 낮추고 기대를 줄인다. 이것을 상대에게 큰 소리로 선언할 필요는 없다. 조용히 행동으로 보이면 된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만나겠어. 가볍게 밥이나 한번 먹자. 그 이야기는 조금 무겁네.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라.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고 못 챌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관계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지인이었던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한다면 친으로 올린다. 만남을 늘리고 대화를 깊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눈다. 관계는 양방향이다. 관계 조절의 핵심은 죄책감을 버리는 것이다. 저 사람도 나름 좋은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만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을 버려라. 관계는 의무가 아니다. 서로에게 좋은 관계만이 의미 있다. 그대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니다. 손절이란 단어를 버려라.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대신 거리 조절이라고 생각하라. 가까웠던 사람을 조금 멀리 두는 것.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그대여, 관계의 리모컨을 쥐어라. 가깝게도 하고 멀게도 하라. 그대가 주인이다. 8장. 나쁜 마음 습관과 이별하라. 그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나쁜 마음 습관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관하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습관 말이다. 나는 3가지 나쁜 습관을 발견했다. 첫째, 과도한 자기 비난이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같은 말들이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 둘째, 문장 오류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나는 고통받아야 한다를 전제로 깔고 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바꿔라.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 셋째, 독심술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망념이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내게 실망했을 거야. 이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 추측을 사실처럼 믿고 괴로워한다. 이 3가지 습관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그대를 무너뜨린다. 반드시 끊어야 한다. 나쁜 습관을 끊는 첫 단계는 인식이다. 아, 지금 내가 자기 비난을 하고 있구나. 또 독심술을 쓰고 있네. 문장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긴다. 습관은 무의식이지만 인식하는 순간 의식으로 올라온다. 의식하면 통제할 수 있다. 2번째 단계는 기록이다. 노트에 적어라. 오늘 나는 3번 자기 비난을 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라. 일주일치를 보면 패턴이 보인다. 주로 피곤할 때, 누군가와 비교당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쁜 습관이 도진다. 3번째 단계는 애도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쁜 습관도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다. 그대를 위로하려던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면 기대를 낮춰서 실망을 줄이려 했던 것이다. 효과가 없는 방식이지만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보내주어라.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쓸게. 4번째 단계는 대체다. 나쁜 습관을 그냥 없애면 빈자리가 생긴다.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채워라. 자기 비난 대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라. 독심술 대신 궁금하면 물어보자고 하라. 잘못된 질문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물어라.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다. 석 달은 꾸준히 해야 한다.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대도 할 수 있다. 나쁜 습관과 이별하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9장. 확인하라. 억측은 독이고 질문은 해독제다. 그대가 고통받는 이유의 절반은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도를, 말의 진짜 뜻을, 상황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만 한다. 추측은 대부분 빗나간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누군가 요즘 바빠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치자. 그대는 곧바로 해석한다. 나를 피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바쁠 수도 있다. 일이 몰렸거나 집안일이 생겼거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되는가? 아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요즘 바쁘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혹시 도울 일 있어? 이렇게 물으면 된다. 상대는 기꺼이 설명할 것이다. 나는 한 관료가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에는 자주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다. 나는 며칠간 혼자 추측했다. 내가 유배자라 부담스러운가? 나와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는가?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했다. 일주일 후 나는 그를 직접 불렀다. 그대가 요즘 뜸하니 무슨 일인가 물어보고 싶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답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고향에 다녀오느라 바빴습니다. 선생님을 뵙고 싶었지만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일주일간 혼자 억측하며 괴로워한 것이 허무했다.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게 풀렸다. 이것이 확인의 힘이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개방형 질문을 하라. 요즘 왜 그래가 아니라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나를 싫어해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니? 상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라. 확인할 때는 비난의 톤을 빼라. 너 요즘 나 피하지라고 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된다. 요즘 바빠 보이더라.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하면 상대는 편하게 말한다. 톤이 중요하다. 또한 확인은 빨리 해야 한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일주일 안에 물어라. 시간이 지날수록 억측은 커지고 물어보기는 어려워진다. 신선할 때 해결하라. 확인했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어쩌나 걱정하는가? 괜찮다. 그럼 그것대로 해결하면 된다. 확실히 아는 것이 애매하게 추측하는 것보다 낫다. 문제를 알면 대응할 수 있다. 모르면 속수무책이다. 그대여, 확인하라. 억측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질문 한 번이 일주일치 고민을 없앤다. 용기를 내어 물어라. 진실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0장, 연습하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지금까지 9가지를 말했다. 상처의 원인을 알고, 사람을 분류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감정 신호를 읽고, 직접 말하고, 경계를 세우고, 관계를 조절하고, 나쁜 습관과 이별하고, 확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다. 그대는 내일 당장 바뀔 수 있을까? 아니다. 불가능하다. 수십 년간 익힌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라. 이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연습이다. 나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다. 그대의 말은 사실이 아니오라는 문장을 말이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10번쯤 하니 조금 나아졌다. 20번째는 떨림이 줄었다. 30번째는 눈을 똑바로 뜰 수 있었다. 40번째는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상황에서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수십 번의 연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습하지 않았다면 말을 더듬거나 화를 내거나 말 자체를 못했을 것이다. 그대도 연습하라.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라. 그대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으로 내어라. 그 말은 불편합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괜찮다. 계속하라. 노트에 쓰는 것도 연습이다. 상처받았던 상황을 적고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적어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만약 다시 저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글로 쓰면 머릿속이 정리된다. 작은 상황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갈등에 뛰어들지 마라.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다음엔 미리 연락해줘라고 말하라.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큰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에는 말을 망칠 수도 있다. 떨리고 더듬고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괜찮다. 실패도 연습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영영 못한다. 다시 해보라. 또한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오늘 나는 처음으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오늘 나는 경계를 지켰다. 오늘 나는 확인했다. 이런 작은 성공을 노트에 적고 스스로를 칭찬하라. 뇌는 보상을 좋아한다. 성공을 기록하면 다시 하고 싶어진다. 인내하라. 석 달은 꾸준히 해야 한다. 한 달쯤 지나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것이다. 참아라. 2달째는 조금 나아진다. 3달째는 확실히 다르다. 6달이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처음 몇 년은 상처투성이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잠 못 이루고 분노하고 슬퍼했다. 하지만 기록하고 분석하고 연습하고 실천했다. 10년쯤 지나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말을 들어도 평온했다.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대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1년 후에 그대는 지금의 그대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연습이 그대를 바꾼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다. 물은 부드러우나 바위를 뚫고 바람은 형체가 없으나 큰 나무를 흔든다. 그대도 그러해야 한다. 부드러우되 단단하고 유연하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나 관계에 휘둘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사흘밤을 뒤척이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일주일을 망치고 오해 하나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속박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를 지켜야 타인을 제대로 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서 있어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대가 이 글을 읽고 당장 바뀌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단 하나라도 해보라. 감정을 기록하거나 경계를 말하거나 확인하거나 연습하라. 하나가 모이면 열이 되고
열이 모이면 백이 된다. 1년 후, 그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당당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전부다. 관계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그대다. 그대가 허락해야 들어오고, 그대가 정해야 머물고, 그대가 결정해야 떠난다. 이 권한을 되찾아라. 그대의 삶을 그대 손에 쥐어라.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다. 타인의 말이 그대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가 그대를 만든다. 매일 선택하고, 매일 실천하고, 매일 나아가라. 그것이 그대가 살아있는 증거다.